상담하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좀 더 중간 교통정리를 잘하겠다며 매달리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아주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하느라 저희 친정집이 떠나갈 듯이 시끄러웠었죠. 거의 일주일 내내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절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버렸고요. 부모님의 격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모하고 신우한테 당하고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어떻게든 이 시기를 둘이서 현명하게 넘겨야 앞으로의 우리 결혼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만 임신을 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하도 시모와 신우가 임신 못하는 년이라고 결혼 초부터 닥달을 해왔어서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도 애를 가져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하필 저희 부부가 재결합하겠다고 합치게 된 그 시기에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화도 스르르 풀렸고 어떻게든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시모와 신우도 저를 더 예뻐라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시댁에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로 이 사실을 불이 나게 알렸고 이내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전 그날 시댁에서 시모한테 정말 쳐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렇게 임신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저를 욕보이셨던 시모가 정작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 경솔스러운 사실을 알리자마자 제자리에서 일어나 불같이 화를 내며 저 미친년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어디서 다른 총자씨를 데려온 거야? 얘라 이 몹쓸려나 네가 급기야 딴 놈의 자식이랑 그 짓을 해놓고 내 새끼라고 구라를 치고 앉아있구나. 라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소파 위 쿠션으로 내리치고 던지고 정말 난리였어요. 그 바람에 저는 임신했던 사실을 알리자마자 도로 도망치듯이 시댁 밖으로 나왔고 이내 닫힌 시댁의 문 뒤에서 들려오는 시모의 외침에 저는 그만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시모가 내 아들이 불임인데 니까짓게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내 아들이 불임인 것도 열불나 죽겠는데 전현이 진짜 보자 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불임이라고 말입니다. 집안에서 저를 향해 목청이 터져라 욕을 하며 말하시는 시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다면서 다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했나 싶었는지 아예 그냥 인기척도 내지를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한참 후에야 할 말 없으니 썩 꺼져라 라는 말을 남기곤 또다시 인기척을 내지 않았고 그 사이 제 남편한테 데려가려는 문자라도 보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집구석으로 들어가 네 엄마가 한 말을 해명하라며 남편의 등짝을 쳐대며 시댁문을 끝까지 열라고 발악을 했고 결국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눈물을 흘려대고 있던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시댁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모는 빨리 집 데려가지 않고 뭐해. 나는 저 불결한 년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확 유전자 검사라도 해가지고 네 새끼 아닌 거 밝혀내고 소송이라도 하자. 위자료라도 받고 헤어져버려. 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남편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변명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 제 유일한 남자인 남편의 아이를 가진 저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키라는 악담까지 하는 걸 보니 이쯤 되면 시모가 뭐 때문에 내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불임인 것이 사실이고 나를 뺀 모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럼에도 임신을 한 내 몸뚱이는 더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어 머릿속이 진짜 혼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지 엄마를 붙잡아 두고는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와이프의 내 맞아. 나 불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불임 아니었어. 나 불임 아니야. 라고 재차 말을 하며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시모 앞에서 온몸을 떨어대며 화를 쏟아내는 남편을 보며 저와 시모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시부까지 모두가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다 뭔 소리냐고 혼자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너 정말 불임 아니야? 불임이라고 했잖아. 불임이라 결혼도 못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프림이 아니란 거야? 갑자기 정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라면서 속사포로 자신의 궁금증을 풀겠다고 말을 쏟아내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니 엄마가 하도 결혼을 하라고 옆에서 재촉하고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든다고 했던 소리였지. 나 불이 아니야. 얘 뱃속에는 내 애 맞고 그러니까 제발 그놈의 임신 타령에 친자 타령은 그만해. 나 진짜 쪽팔리고 미안해서 안에 볼 면목이 없어. 라고 죽겠다며 막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와, 이 새끼들이 설마 했는데 이제 보니 그간 나를 단체로 속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편은 자신이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어왔었고 결국 그 잔소리를 피하고자 자신이 불임이라서 결혼할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짓말을 얼떨결에 해버렸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시모와 시누이를 포함한 이 시댁 것들이 나중에 나타난 남편의 애인이었던 저에게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빨리 아들을 결혼부터 시키겠다면서 친절하고 좋은 사람 마냥 연기까지 해선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놨더라고요. 임신을 하라고 임신이 안 되는 건 며느리 탓이라면서 고의적으로 더 저를 욕하고 제 탓이라는 것처럼 저만 핍박을 줬던 시모와 신우가 알고 보니 그간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 아들이 불임이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걸 다 지켜보면서 남편은 본인 입장만 난처해질 생각을 하며 결국 자기 부모한테는 입 밖으로 진실을 꺼내지 않았고 여태 이를 이렇게까지 키워놓다가 이제서야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었죠. 시모는 시모대로 자기 아들이 불임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그간 아들이 불임인 줄 다 알면서도 임신이 안 되는 걸 저한테 욕하며 괴롭힌 사실이 들통나자 당황하신 듯 제자리를 벗어나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저대로 불임이라 거짓말을 하고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곤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뱃속 아기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간의 서름이 복받치며 엉엉 울다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먹질을 했고 안방으로 뛰쳐간 시모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시모를 쫓아 안방에 들어가서는 제 핸드백으로 시모의 낯짝을 얼마나 때려 부수려 했는지 모릅니다. 다 네 아들 탓이었던 건데 나한테 임신을 하라고 그 지랄을 해왔던 거야? 겨우 30 초반인 나한테 네 아들 불임인 게 들통날까봐 일부러 나를 더 괴롭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던 거야? 겨우 결혼 2년도 안 된 새내기 나한테? 라며 미친년처럼 욕을 속사포로 뱉어내며 시모의 멱살을 잡았다가 그 노인네한테 주먹질을 날리며 아주 발악을 했고요. 겨우 저를 발리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을 가고 나니 눈 떠보니 제가 병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소리 지르고 울어서 혼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고 저는 이미 애를 유산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는 엉엉 울고 그 맞은편에서 남편도 울고 아빠는 남편으로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전해 들으셨던 건지 제가 깨어나고 남편이 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질질 끌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아빠와 남편의 뒷모습으로 시선이 따라가다 보니 저 멀찌감치서 시모랑 신우 그리고 시부가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서 있다가 저희 아빠를 말려보겠다며 우르르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날 얘를 잃고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저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뻔했고 아빠를 뒤따라가는 시댁 것들을 확인하자마자 저희 엄마도 따라 나가셔서는 병원 밖에서 막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저희 부모님을 보니 두 분은 멀쩡하신데 뒤에서 따라오는 남편과 시모, 신우에 심지어 시부까지도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눈물 콧물 다 쏙 뺐는지 훌쩍이면서 두 손 공손히 모아 들어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지 부모 자존심은 생각을 못하는 건지 끝까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가 다시 책임지게 해주세요. 제 자식을 잃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와이프로 다시 한 번만 더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막 비는데 지난번에 저희 친정에 와서 일주일가량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이랑 오버랩이 되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렇게 다시 잘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선 나중에 또 무슨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날지 몰라 퍽 두려웠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은 절대로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니 사과를 하던 말던 용서를 바라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셨고
급기야 누워있는 저를 2박 3일 동안 유산으로 인한 입원까지 시키시고는 본인들끼리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러 바삐 돌아다니셨습니다. 아이 유산한 것부터 그간 시모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문자들까지,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던 저를 찾아온 시댁것들을 보자마자 핸드폰 영상을 켜놔 그간의 모든 시댁의 입에서 나온 대화들과 행동들을 녹음하고 계셨던 엄마의 순발력으로 저도 더 이상은 이 집 구석에 발을 들여놓기 싫다며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몸부터 추스리느라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었으나 증거 다 모으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 4사람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결혼 전 이미 남편이 불임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며느리인 저에게 사실을 알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임신을 못하는 죄를 물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시댁것들에게는 사기죄로도 고소를 해버렸어요. 제가 정신적 충격과 피해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배상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걸었던 이 소송들은 저는 현재 싸그리 다 승소를 해서 남편과의 이혼으로 위자료 3천만 원에, 시댁에서는 오로지 시모를 상대로만 정신적 가해 이력이 인정되어 겨우 500만 원을 받고 끝이 났으나, 재산 분할하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해간 돈 2억을 그대로 다 현찰로 돌려받았고요. 남편은 그에 더해서 자신의 죄로 이 일이 다 벌어진 거라며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을 할 생각이 있으면 자신에게 와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억을 건넸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애가 자신의 애였다는 사실을 알던 남편이었기에 유산한 저를 보며 지도 죽을 만큼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저희는 돈 7억 3,500만 원에 완전한 이혼을 한 깔끔한 관계가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카페 일을 하면서 내 남편이 저 보겠다고 카페 앞을 지나다니며 저를 홀깃거리는 꼴을 가끔 보며 삽니다. 물론 저는 소름 끼쳐 죽겠다며 남편 사진을 카페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카페 앞에 얼쩡거리면 신고 좀 해달라는 글까지 적어놨고요. 너무 지독하고 서럽고 억울하게 끝나버린 11살 연상의 남자와의 로맨스. 이제야 끝이 나고 돈을 받고 나니 완전히 남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연을 적어볼 여유가 다 있네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이 결혼을 하지 않을 테고, 망가진 내 몸을 보며 슬퍼할 일도 없을 거고, 죽은 내 아이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전 아마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을 주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영 멀리하고 살며 지난 2년간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